정답은 없어도 방향은 함께 찾는 곳. 인생이 등대입니다. 어느 날 문득 지난주에 했던 말이 떠올라 잠이 깨는 순간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잠깐 말을 멈췄던 것, 시선을 살짝 돌렸던 것, 그런 작은 변화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이라는 게 그저 입 밖으로 나갔다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때로는 평생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글쓰기는 배웠어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 말을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했고 옳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했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직한 거라고 솔직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렇게 했던 말들 중에서 정작 상대방에게 닿았던 말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써온 말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몇 가지 문장만, 정말 몇 개의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해봐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창한 화술이나 대화 기법이 아닙니다. 그저 살면서 자주 마주치는 순간에 우리가 습관처럼 내뱉던 말을 조금만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건 기교가 아닙니다. 요령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이란 게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삶을 함께 짓는 재료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인생의 등대를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8가지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쉽게 결정한다는 생각도 들고 안정적인 걸 놔두고 왜 그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을 열기 전에 문득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조언이 줄줄이 이어질 준비를 합니다. 우리 때는 어땠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차근차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섭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합니다. 이 나이가 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전부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요. 이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후배의 얼굴이 조금 풀립니다. 긴장했던 어깨가 내려갑니다.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어떤 길이 험한지,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한지 압니다. 그래서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특히 나보다 젊은 사람들, 아직 시행착오를 겪을 사람들을 보면 미리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길은 힘들다고, 이쪽이 낫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이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들도 이미 압니다. 자기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불확실하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 자기 선택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너가 선택한 길을 나도 존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는 말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건 내가 모든 걸 안다는 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겸손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도 하나의 방식일 뿐이었다는 조용한 인정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특별한 힘이 실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여유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방식이 옳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세상에는 여러 방식이 있고 각자의 시간이 있고 저마다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후배는 더 솔직해집니다. 자기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천천히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야 진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언이 아니라 동행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가진 또 다른 힘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항상 옳은 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나도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이 나이에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조언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고민해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이 나이가 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는 말은 바로 그 초대입니다. 나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함께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조용한 초대입니다. 동창회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납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근황을 묻습니다. 친구가 요즘 어렵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갑니다. 저번에 사업 시작할 때 좀 무리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렸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애초에 그렇게 큰 결정을 왜 그리 쉽게 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다릅니다. 그 입장이라면 쉽지 않았겠네요. 조용히, 천천히 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친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잔뜩 움츠렸던 어깨가 조금 펴집니다. 이 한마디가 특별한 건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겪었을 어려움을, 느꼈을 막막함을 인정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 너무 빨리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야 하면서 분석하고 조언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니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누군가 자기 감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겠구나, 그런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줍니다. 그 입장이라면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말은 공감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공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려는 노력이 담겨야 합니다.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결정이 조금 무모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간절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꿨을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한 결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선택 뒤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나름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대신 저 입장이었다면 나도 그랬을지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말할 때 상대방은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비난하지 않는구나, 이해하려 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학원을 보낼까 말까, 이것저것 시킬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답이 뻔해 보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왜 자꾸 학원을 늘리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생각해 봅니다. 며느리의 입장을 떠올려 봅니다. 주변 아이들은 다들 이것저것 배우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함.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뭐가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는 막막함.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옛날이랑 달리 요즘엔 정말 쉽지 않겠네.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문장의 힘은 세대를 건너뛰어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육아도 다르고 교육도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젊은 세대의 고민이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장이라면 쉽지 않았겠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차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가르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대화가 됩니다. 나이가 주는 지혜는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주차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현재 방식이 불공평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바꾸면 더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게시판 댓글란에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주차 문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이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현재 방식이 정말 불편하다고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한 어조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속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방식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입장이 있으니 조금만 여유를 두고 보지요. 이 말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혜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때 누군가 옳고 누군가 틀렸다고 판단하는 대신 각자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차 문제를 놓고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이 있습니다. 매일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 사람에게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반면 현재 자리가 편한 사람은 굳이 바꿀 이유를 못 느낍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면 각자가 옳습니다. 각자 입장이 있으니 조금만 여유를 두고 보지요라는 말은 이런 복잡함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세상 일이란 게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회색지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명확한 답을 원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옳음 아니면 그름으로 세상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대부분의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완전히 옳고 다른 쪽이 완전히 틀린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두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에는 시간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두고라는 표현 속에는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불편해도 조금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 안 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동네 반상회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놀이터 리모델링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새로운 놀이기구를 원했고 나이 든 어르신들은 운동기구를 원했습니다. 회의는 점점 뜨거워졌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입장이 다르니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천천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조금씩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어르신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어르신들도 아이들의 필요를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였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이기려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놀이기구와 운동기구를 적절히 배치하는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각자 입장이 있으니 조금만 여유를 두고 보지요의 힘입니다.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시간이 해결해 줄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급하게 밀어붙이면 관계만 상합니다. 하지만 조금 기다리면 서로 이해할 시간이 생깁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 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와 의견이 다를 때, 손주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
며느리나 사위의 선택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나서서 고치려 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지만 각자 입장이 있으니 조금만 여유를 두고 보지요라고 말하면 공간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이 생기고 나도 더 깊이 이해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맞춰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 문장은 또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옆자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자 상대방이 자기도 그랬었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했던 치료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니 괜찮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땠다는 것, 저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 경험을 나눌 뿐입니다. 이 문장의 힘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보니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강요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해라고 말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강요처럼 느껴지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보니 괜찮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생깁니다. 그 방법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험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쉽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어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내가 겪어봤으니까 알아,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에게 필요한 건 명령이나 지시가 아닙니다. 참고할 수 있는 경험담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더라, 저런 것도 시도해볼 만하더라 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본인이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니 괜찮았습니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건 나한테는 맞았지만 당신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깁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여건이 다릅니다. 나한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동네에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토마토가 잘 안 크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조언을 합니다. 거름을 이렇게 줘야 해, 물을 이만큼 줘야 해 하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되는 조언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아침에 물을 주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제 밭은 이쪽 구석이 햇빛을 더 잘 받아서 거기에 옮겨 심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자기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아침에 물을 줘볼까? 우리 밭에서는 어느 쪽이 햇빛을 잘 받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진로 고민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야 해, 저건 하면 안 돼 하고 말하면 손주는 귀를 닫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옛날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은 힘들었어 하고 경험을 나누면 손주는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니 괜찮았습니다라는 말은 세대 간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명령이나 충고가 아니라 삶의 선배로서 겪어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는 듣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이 문장에는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내 방법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고 저마다 맞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또한 이 말은 실패의 가능성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해가 아니라 저는 해봤는데 괜찮았어입니다. 당신도 해봤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갑니다.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해답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성을 원합니다.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니 괜찮았습니다는 바로 그런 진정성을 담은 말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한 할머니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며느리는 애 키우면서도 자기 일한다고 바쁘다는데 나는 애 셋 키우면서 밭일까지 다 했어. 요즘 사람들은 애 하나 키우면서 뭘 그리 힘들어해. 옆에서 듣던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우리 때는 시댁 식구들 밥까지 다 챙겼는데 요즘은 애 하나 키운다고 야단이야.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한 어르신이 입을 엽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래.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집니다. 무슨 뜻이냐는 표정들입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우리 때랑 다르더라고. 우리 때는 애들 마당에 풀어놓으면 알아서 놀았잖아. 지금은 아이 하나하나 챙겨야 하고 학원도 보내야 하고. 우리가 그 나이 때랑은 세상이 다르잖아.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라는 말은 참 미묘한 말입니다. 제대로 쓰면 강력하지만 잘못 쓰면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말이 독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힘들더라고요라고 말하는데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더 힘든 사람도 많아 하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자기 고통이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또 상대방이 전문 분야에서 말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가 병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인터넷에 보니까 달리 나와 있던데 하는 건 무례입니다. 상대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쓰면 안 됩니다. 요즘 너무 우울해요라고 말하는데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힘든 척하는 거지 진짜 우울한 건 아니야 하면 그 사람은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너는 이것도 모르냐는 식의 우월감으로 이 말을 던지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공격이 됩니다. 반면 이 말이 꼭 필요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첫째,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입니다. 경로당의 그 상황처럼 젊은 세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할 때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그들의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야 하고 멈춰 세워야 합니다. 둘째,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요즘 애들은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해? 할 때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지금 집값이 얼마인지,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하고 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셋째, 고통받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때입니다. 며느리는 편하게 살려고만 해라고 말할 때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며느리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 우리한테 부담 줄까봐 조심하는 거야 하고 다른 관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이 말이 꼭 필요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첫째,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입니다. 경로당의 그 상황처럼 젊은 세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할 때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그들의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야 하고 멈춰 세워야 합니다. 둘째,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요즘 애들은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해? 할 때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지금 집값이 얼마인지,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하고 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셋째, 고통받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때입니다. 며느리는 편하게 살려고만 해라고 말할 때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며느리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 우리한테 부담 줄까봐 조심하는 거야 하고 다른 관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칼과 같습니다. 제대로 쓰면 편견을 자르고 시야를 넓힙니다. 잘못 쓰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상대방의 무지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자는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러더라 하는 식으로 자신도 배워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자꾸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사업을 일궈왔는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 들었을 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솔직히 지칩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표정입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자꾸 봅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이야기하는 친구는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정작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떠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다른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친구가 설명합니다. 우리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항상 저 친구 이야기만 듣게 되잖아. 다음에는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은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의사를 전달합니다. 당신만 말하지 말고 나도 말할 기회를 달라는 뜻입니다. 대화라는 게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계속 말하고 다른 사람은 듣기만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연설입니다. 진짜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기 이야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겪어본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게 됩니다. 특히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본인은 그때 그 순간이 또렷이 기억나고 그 감정이 생생하기 때문에 몇 번을 말해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이미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듣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그 지루함이 쌓이면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는 이런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말입니다. 당신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 이야기도 듣고 싶지만 내 이야기도 들어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이가 더 많거나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계속 참기만 하면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속으로 불만이 쌓이고 만남이 고역이 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말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제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형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노인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주로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은 계속 듣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용한 분들은 점점 더 말을 안 하게 되고 결국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서로의 이야기를 골고루 듣는 문화입니다. 오늘은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사람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어른들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젊은 세대는 그저 듣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은 지루해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애들 이야기도 들어볼까?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들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는 결국 균형에 관한 말입니다. 대화의 균형, 관계의 균형을 찾자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결국 무너집니다. 양쪽이 서로 주고받을 때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이 말은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관심을 가지고 반응해주는 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도 소중하지만 상대방이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그 균형을 잡을 때
대화는 풍성해집니다. 동네 산책길에서 오랜 지인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년 전 해외여행 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겪었던 에피소드, 그때 먹었던 음식, 그때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한숨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만났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전 달에도, 그 전전 달에도 똑같은 여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레스토랑에서 뭘 먹었는지, 현지 가이드가 어땠는지, 이제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외울 정도입니다. 입에서 나오려는 말을 꾹 참습니다. 또 그 얘기입니까?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나가는 순간 대화는 끝나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그 얘기입니까? 하라는 말은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 답답하다, 지겹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움츠러듭니다. 자기 이야기가 하찮게 느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거나 아니면 요즘 삶에서 특별할 게 없어서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해도 마음은 계속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인이 해외여행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건 단순히 그 여행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일상이 무료하고 답답해서 그때의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그 얘기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 그리움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기억조차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쓸쓸함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지쳐도 이 말만은 참아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이 정말 좋았나 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화제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단 없이 지루해하지 않고 그저 함께 그 시간을 추억해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 말은 치명적입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패턴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면 또 그 얘기하려고 하며 차단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참아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그 시절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또 그 얘기입니까? 라고 말하는 대신 그때 일이 아직도 생각나?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지, 무엇이 그립고 소중한지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자꾸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얘기야? 하고 말하면 친구는 상처받습니다. 차라리 그때 정말 재미있었지. 그런데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하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게 낫습니다. 또 그 얘기입니까? 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들어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상대방은 자기 자리가 없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최근 일보다는 오래된 일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손주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친구들에게 예전 얘기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 얘기입니까? 하라는 말을 참는 것은 미래의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몇 번을 들어도 귀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경청이고 진짜 관심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인생의 등대였습니다.